쾅! 식탁을 내리치는 소리. 아, 엄마. 제발 말기 좀 알아들으시라고요. 지금 안 팔면 나라에서 세금으로 절반을 떼간다니까요. 엄마는 그 아까운 돈 생판 남인 나라에 다 바치고 싶어요. 거실이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는 큰아들. 그 옆에서 둘째와 셋째 며느리는 팔짱을 낀 채 싸늘한 눈으로 저를 노려보고 있습니다. 평생 허리띠 졸라매고 안 먹고 안 입어서 장만한 서울 변두리의 30평 아파트 재개발 바람이 불어 15억까지 올랐다는 소식에 기뻐했던 것이 죄였을까요? 이놈들아, 너희 아버지가 저렇게 병들어 누워있는데 이 집을 팔고 어디로 가란 말이냐? 여기가 우리 무덤이다 생각하고 사는데 제가 눈물로 호소했지만 자식들 귀에는 속이에 경 읽기였습니다. 어디로 가긴요. 저희가 알아봐 둔 오피스텔 있다니까요. 깔끔하고 엘리베이터도 있고 얼마나 좋아? 남은 돈으로 저희 사업 자금 좀 융통하고 미리미리 증여해야 세금 폭탄 안 맞는다고요. 세금. 그놈의 세금. 자식들은 저와 병든 남편을 쫓아내지 못해 안달이 난 사람들 같았습니다. 15억 아파트가 효자는커녕 자식들을 악기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본 사연은 AI로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답답한 속을 시원하게 뚫어드리는 고진감래입니다. 오늘 사연은 아마 드시다가 가슴 치시는 어머님들 많으실 겁니다. 집 한 채 물려주면 자식들이 고마워하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집 때문에 피눈물 흘리는 노부부의 이야기. 그리고 2026년 달라지는 상속세법으로 자식들 코를 납작하게 누른 사이다. 결말까지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끝까지 들어보세요.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정보가 쏟아집니다. 일요일 저녁 기어코 사달이 났습니다. 아들 셋, 며느리 셋이 좁은 거실에 들이닥친 겁니다. 마치 빚쟁이들이 몰려온 것 같았습니다. 안방에 누워있던 영감 남편도 시끄러운 소리에 비틀거리며 거실로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냐? 다들 얼굴들이 왜 이래 기침을 콜록거리는 아버지를 보고도 큰아들은 부축은커녕 인상부터 찌푸렸습니다. 아버지, 나오셨어요? 잘 됐네. 오늘 결판 지으시죠. 이 아파트 당장 내놓으세요. 뭐라? 영감이 놀라 뒷목을 잡았습니다. 저는 얼른 영감을 소파에 앉히고 아들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너희들 미쳤니? 아버지가 오늘 내일 하시는데 집을 내놓으라니. 우리가 길바닥에 나앉기라도 하란 말이냐. 그러자 양복을 빼입은 둘째가 서류 뭉치를 탁자에 탁 던지며 말했습니다. 엄마, 무식한 소리 좀 하지 마세요. 길바닥이라니요. 저기 경기도 외곽에 새로 지은 오피스텔 있다니까요. 실평수 10평이라 두 분 지내기 딱 좋아요. 청소하기도 편하고 10평. 야, 이놈아. 내 아버지가 평생을 일궈서 산 집이다. 이 34평 아파트에서 30년을 살았어. 그런데 죽을 날 받아놓고 10평짜리 달장으로 들어가라고? 제가 기가 차서 가슴을 치자 막내 며느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말씀을 왜 그렇게 섭섭하게 하세요? 다 두 분 위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요즘 상속세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이 집 15억이죠? 나중에 두 분 돌아가시고 상속받으려 하면요. 세금으로만 5억, 6억이 나가요. 나라의 반을 뺏긴다고요. 맞아요.
엄마 2026년부터 세법이 더 복잡해진 나. 어쩐다 말이 많은데 지금 미리 팔아서 현금화하고 저희한테 조금씩 나눠주는 개사전 증여 절세하는 길이라니까요. 안 그러면 나중에 우리 상속세 내느라 빚더미에 앉아요. 엄마는 자식들 신불자 되는 꼴 보고 싶어요. 큰아들이 겁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세금 폭탄, 빚더미, 신용불량자. 평생 시장에서 장사만 했던 저와 영감이 법을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저 뉴스에서 상속세가 높다는 말만 주워들었지. 정확한 건 몰랐으니 자식들 말이 다 사실인 줄만 알았습니다, 여러분. 참 기가 막히죠? 자식 키워봤자 소용없다는 말이 딱 같습니다. 늙고 병들면 따뜻한 밥 한 끼 해주는 게 효도지. 세금 핑계로 부모 집 뺏으려는 게 자식입니까? 혹시 여러분 댁 자녀들도 세금 아까우니 미리 넘겨달라고 성화이지 않으신가요? 영감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도 내 명의로 된 집 한 채는 가지고 있어야 내가 죽어도 내 엄마가 살 거 아니냐. 아버지는 참, 엄마는 저희가 모신다니까요. 요양원이 시설이 얼마나 좋은데요. 그리고 현금 가지고 계셔봤자 보이스피싱나 당하시지. 자식들이 굴려서 불려드린다니까요. 셋째 아들이 침을 튀기며 말했습니다. 말이 좋아 굴려드리는 거지. 지들 코인 투자하고 주식하겠다는 소리인걸. 제가 모를 줄 압니까? 안 된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절대 안 돼. 이 집은 내 자존심이고 내 목숨이야. 나가. 다 나가. 제가 악을 쓰며 소금 단지를 가져와 뿌렸습니다. 애끼. 이 썩을 놈들아. 부모를 고려장시키려는 거냐? 썩 꺼져. 소금 세례를 맞은 며느리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깍! 어머님 미쳤어요? 명품 옷인데. 여보, 가자. 말이 안 통하는 노인네들이야. 큰아들은 현관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좋아요. 그렇게 나오시겠다 이거죠? 나중에 세금 폭탄 맞고 집 경매로 넘어가도 저희 원망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때 가서 부양료 달라는 소리도 하지 마세요. 우린 몰라요. 쾅. 현관문이 닫히고 집 안에는 정막만이 감돌았습니다. 영감은 가슴을 부여잡고 쿨럭거렸고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자식을 셋이나 낳았는데 어찌 저런 도둑놈들만 키워냈을꼬. 그날 밤 영감과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식들이 괘씸하고 원통했지만 한편으론 덜컥 겁이 났습니다. 진짜 15억짜리 집 가지고 있다가 세금으로 다 뺏기면 어쩌나 자식들 말대로 미리 팔아서 나눠주는 게 맞는 건가. 불안감은 독버섯처럼 피어올랐습니다. 무식이 죄라고 아는 게 없으니 자식들 가스라이팅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다음 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죽더라도 알고나 죽자. 동네 세무서라도 가서 물어봐야겠다. 영감 몰래 장롱 깊숙이 넣어둔 집문서를 꺼내 품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발걸음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그 발걸음이 우리 노부부의 운명을 그리고 배신자 자식들의 운명을 180도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세무서의 소음, 종이 넘기는 소리. 할머니, 진정하시고 물 좀 드세요. 자식분들이 뭔가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것 같네요. 동네 세무서의 젊은 김 세무사님은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제가 눈물 콧물 흘리며
우리 집 15억인데 세금으로 반토막 난다더라. 지금 파는 게 맞냐고 물었더니 세무사님은 황당하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할머니. 누가 그래요? 반토막이 난다고요? 그건 옛날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 이야기고요. 그게 무슨 소리유? 우리 큰아들이 그러던데 2026년부터 법이 바뀌어서 더 무서워진다고. 법이 바뀌는 건 맞아요. 그런데 할머니한테 유리하게 바뀌었어요. 할머니. 자제분이 몇 명이세요? 아들만 셋이유. 세무사님은 계산기를 탁탁 두드리더니 제 눈앞에 숫자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잘 들으세요. 2026년 상속세 개편안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바로 자녀 공제가 대폭 늘어난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일괄 공제 5억이니 뭐니 복잡했는데요. 이제는 자녀 1인당 5억 원까지 세금을 안 내게 해줘요. 여러분, 여기 주목해주세요.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상속세 개편안에 따르면 자녀 1인당 공제 한도가 무려 5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자녀가 둘이면 10억, 셋이면 15억까지 상속세가 0원이라는 뜻입니다. 세무사님은 볼펜으로 종이에 큼지막하게 써주며 설명했습니다. 할머니네는 아들이 셋이죠. 그럼 3명 곱하기 5억, 즉 15억 원까지는 세금이 한 푼도 없어요. 게다가 할아버지도 살아계시니까 배우자 공제까지 합치면요. 이 아파트가 20억, 30억까지 올라도 세금 낼 걱정은 하등 안 하셔도 됩니다. 뭐라고요? 세금이 빵원이라고요? 네, 0원입니다. 15억 아파트. 나중에 두 분 돌아가시고 물려줘도 세금 10원짜리 하나 안 나옵니다. 그런데 자식들이 왜 지금 팔라고 했을까요? 상속세 때문이 아니라 당장 자기들이 돈이 필요해서 거짓말한 겁니다.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세금 폭탄, 빚더미? 그게 다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니. 이 놈들이 부모를 걱정한 게 아니라 당장 내 집을 팔아 자기들 주머니 채우려고 감히 늙은 부모를 상대로 사기를 쳐? 고맙소. 정말 고맙소, 선생님. 저는 세무사님께 연거푸 절을 하고 세무서를 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지만 가슴속에서는 뜨거운 불덩이가 치솟았습니다. 배신감은 곧 분노가 되었고 분노는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놈들 오늘 내 집에 발을 들이는 순간 각오해라.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문방구에 들러 빨간 인주와 A사 용지를 샀습니다. 이제 내 방식대로 자식들을 가르칠 차례입니다. 저녁이 되자 약속이나 한 듯 쌈 형제와 며느리들이 다시 몰려왔습니다. 큰아들 손에는 매매 계약서가, 둘째 손에는 오피스텔 분양 팜플렛이 들려있더군요. 엄마, 생각 좀 해보셨어요? 오늘 부동산에서 전화 왔는데 금매로 내놓으면 바로 사겠다는 사람 있대요. 도장만 찍으면 돼요. 큰아들이 식탁 위에 계약서를 들이밀었습니다. 며느리들은 눈을 반짝이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안방에 있던 영감도 걱정스러운 얼굴로 나왔습니다. 저는 영감 옆에 앉아 차분하게 물 한 잔을 마셨습니다. 그래, 너희들 말대로 세금이 무서워서 팔아야겠지? 그럼요. 아유, 우리 어머니. 이제야 말이 통하시네. 어머니. 그 돈 받으면 저희가 사업 투자해서 매달 이자 꼬박꼬박 드릴게요. 요양원도 특실로 모시고요. 셋째가 신이 나서 떠들었습니다. 저는 품속에서 세무서에서 받아온 상속세 예상 산출
내역서를 꺼내 식탁 위에 탁 소리 나게 내려쳤습니다. 이거나 읽어봐라. 이 도둑놈들아. 예? 이게 뭐예요? 종이를 집어든 큰아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사색이 되었습니다. 상속재산 15억 원 자녀. 공제 적용 후 납부 세액 0원. 엄마 이거 어디서 났어? 어디서 났긴. 오늘 세무서 가서 다 알아보고 왔다. 2026년부터 자식 놈 하나당 5억씩 공제해 준다더라. 너희가 셋이니 15억까지 세금이 한 푼도 없다는데 뭐. 세금 폭탄? 나라의 반을 뺏겨? 어디서 부모 눈을 가리고 아웅을 해. 제 호통의 며느리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고 아들들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아니, 엄마. 그게 아니라 저희는 혹시나 해서 혹시나. 웃기지 마라, 너희들. 이 집 팔아서 코인하고 주식하려던 거 내가 모를 줄 알았냐? 부모를 위하는 척하면서 생매장하려 들어? 내 놈들이 사람이냐? 저는 사왔던 A사 용지를 들이밀었습니다. 당장 여기다 지장 찍어라. 이게 뭐예요? 불효자 방지 효도 계약서다. 저는 내용을 큰 소리로 읽어 내려갔습니다. 첫째, 이 아파트는 우리 부부가 죽기 전까지 절대 증여하지 않는다. 둘째,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와서 무난 인사하고 아버지가 병원 갈 때마다 동행한다. 셋째, 만약 이를 어길 시 이 집은 전액 사회에 기부하고 너희에게는 단돈 10원도 물려주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지금 당장 무릎 꿇고 빌지 않으면 내일 당장 유언장에 기부라고 써서 공증받으러 갈 거다. 선택해라. 기부요. 15억이 날아갈 수도 있다는 말에 자식들의 태도는 180도 돌변했습니다. 아이고,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저희가 잠시 미쳤었나 봐요. 아버님, 용서해주세요. 제가 죽일 년입니다. 거실 바닥에 머리를 박고 비는 꼴이라니. 돈 앞에서는 자존심도 없는 것들이 제 자식이라는 게 서글펐지만 한편으론 이렇게라도 노후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독하게 마음먹었습니다. 영감, 뭐해요? 인주 줘요. 이놈들 지장부터 찍게. 결국 그날 밤 3형제와 며느리들은 벌벌 떨며 각서에 지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쫓겨나듯 집을 나갔습니다. 물론 나갈 때 표정은 들어올 때와 딴판이었죠. 화면 전환 평온한 저녁 식사. 임자 고생했네. 당신 아니었으면 우리 꼼짝없이 길거리에 나앉을 뻔했어. 영감이 제 손을 잡으며 울먹였습니다. 걱정 말아요. 내가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 한 누구도 우리 집 못 건드려요. 그리고 이제 저 녀석들 유산 안 뺏기려고 매주 와서 재롱 떨 거예요. 두고 봐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 오늘처럼 와닿은 적이 없으시죠? 2026년 상속세 개편. 자녀 1인당 5억 공제. 이 사실만 알았어도 자식들의 거짓말에 속지 않으셨을 겁니다. 부모가 재산을 꽉 쥐고 있어야 자식도 효도한다는 말. 씁쓸하지만 현실입니다. 오늘 사연이 속 시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 끝까지 지키시길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